르노 필랑트입니다. 노장조 엠블럼이 선명하게 빛나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고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그릴에 충분히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륨감 그리고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충분히 어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디자인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충분히 고려한 걸 볼 수가 있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는 밝은 편인데요, 측면에 손잡이의 조명이라든가 퍼들램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없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쪽에는 진하고 굵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풋램프가 상략되어 있는 점도 조금 아쉽긴 한데 LED 조명이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앞쪽에도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제 앞쪽에 지금 보시면은 측면에 필랑트라고 하는 이 글씨에도 선명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러쉬 패드 중앙, 센터 터널 측면에도 조금 더 챙겨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도 LED 조명이 밝은 편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조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트백의 에스프리 알핀의 로고는 조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화려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시작점부터 끝점 그리고 좌우 폭도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지금 시승 차량 전면에 틴팅이 조금 진한 편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전환하는 각도는 폭이 큰데 좌우에 이 비춰주는 부분에서 조금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조사각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위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한 단계씩 내려볼게요. 단계마다의 이 각도가 아주 극명하네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DRL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위쪽은 방향지시 등의 역할, 아래쪽은 DRL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방향지시 등과 DRL이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릴 안쪽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고 노장조 엠블럼의 이 LED 조명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밤에 보니까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이네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단상 같은 것도 걸리지 않고요. 이 바깥쪽에 나와서 보더라도 좌우 폭이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나 상향에서의 그 초점은 아주 명확하고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워서 야간에 훨씬 더 밝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베이스 모델로 두고 있는 그랑콜레오스에서 확장한 모델이기 때문에 비례감이나 균형감에서 약간은 틀어지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이트 바디의 이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멀리서 보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복잡해 보이는 선과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0입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휠 아치 부분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까지 쭉 연결되는 블랙 하이그로시는 멋스러운 포인트로 좋고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윗면에 조금 독특한 형태의 가니쉬가 하나 더 달라붙는데요. 재질이 굉장히 좀 입체감도 살려주면서도 독특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근육질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엣지 있는 라인들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가니쉬가 하나 더 붙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유리 주변부 몰딩까지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체감을 주고 있고요.
주요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큼직한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서 공기의 흐름을 가져가서 뒤쪽에 지금 스포일러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쭉 뒤로 연장되면서 빠르게 달릴 때에는 뒷유리에 이 와이퍼가 없는 부분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와이퍼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 르노 차량들을 보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데, Q 레스큐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차량의 군항 구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요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볼륨감을 더 강조하고요. 차량의 개성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램프도 굉장히 입체감 있게 뒷면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이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측면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보였던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들도 뒷면에서는 흑과 백의 조화가 제법 괜찮습니다. 르노 로고랑 이 필랑트 엠블럼 주변부에 푸른색 띠가 둘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새로우면서도 입체감을 아주 잘 살려주죠. 머플러는 좌우측에 바닥을 향하고 있고요. 과감한 디자인은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보여지는데요. 이 라인이 보통 차량들에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어색함 없이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합니다. 소음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측면에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LED 조명이 조석 측면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측면에만 있습니다. LG 스크린 텐션 좋아서 잡소리 같은 것들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패드도 두툼해서 마감도 좋고, 이 안쪽의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있고 약간의 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차량 관리 용품 넣어 두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올곧이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공간 전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열 등받이는 트렁크 쪽에서 접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뒷좌석 도어를 열고 이 등받이 위쪽에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딱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정은 안 되고요. 각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공간 여유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실내 공간입니다. 큰 짐을 싣고 내릴 때도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도 공간 좋죠. 특히나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루프가 쭉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이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르노 그랑클래스랑 공유하고 있고요. 필랑트만의 독특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르노 순정인데요, 순정 굿즈인데요, 되게 완성도가 좋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걸맞는 사이즈 정도가 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가벼움보다는 제법 좀 묵직함이 다가옵니다. 실내 컬러 보시면 매칭이 되게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쭉 주면서도 이렇게 포인트로 푸른색과 흰색을 딱 매칭시켜 놨는데, 그런 컬러나 패턴 같은 것들이 참 보기에 예쁘고 좋습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사해서 좋기는 한데, 제 차로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유리로 전체가 천정 전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개방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틸팅 기능이나 열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필랑트 레터링 선명하고요. 여기가 되게 좀 독특하게 색상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 같은 걸로 마감 처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각도를 조금 더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이 글씨 쓰여져 있고요. 살짝 더 꾸밈이 있는데 과하지는 않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에 4A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습니다. 안장의 날개보다는 이 등받이 쪽 날개가 두툼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에스프리 알핀의 장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밤에 이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센스 좋고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인데 일체형 헤드레스트 치고는 의자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은 적당한 높이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수납 같은 거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USB A 타입, C 타입,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갖추고 있습니다.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고요. 일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르간 타입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풋레스트는 각도랑 크기 적정한데 조금만 더 길게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레버 두 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요. 조사각 조절은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죠. 스티어링 휠은 더블 D컷에다가 조금 이렇게 각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내장에서 특히 이 핸들에서 딱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그 일체감 같은 것들이 좋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전기 모터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자동 속도 제한 같은 것도 순차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서 다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전체 다 볼 수 있는데 팀앱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는 선명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부스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는데요. 센터 스피커도 적용이 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살짝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라이트에 관련된 기능, 운전 설정부터 핸들 조향력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다양한 사운드들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 모니터링도 꽤 근사하고요. 시트 컨트롤도 물론 가능합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바닥까지 볼 수 있는 점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도 생각보다 잘 주차해줘서 좀 유용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디스플레이가 이쪽에도 있고 이 조수석 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꽤나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분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에어벤트가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이 시동 버튼하고 비상등 스위치 위치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적응이 조금 되고 나면 비상등 스위치가 가까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공조장치는 이 푸시 타입 버튼인데 마치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모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고 지금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이나 온도 조절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짧게 되어 있는데 가죽 같은 거 마무리 좋고요. 이 딸깍딸깍해서 조작감 같은 것들은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버튼 타입의 P,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잡아당기는 방식.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AI,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제가 연동을 시켜놨는데 저는 이런 이 효과, 보이는 효과보다는 이 소리가 효과음이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과감하죠.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는 2개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이 암레스트가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요. 또 이 기능 면에서 부족함도 없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적당한 깊이랑 넓이를 갖추고 있고요. 조수석 수납은 누르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이 마감도 고급스럽고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내장재에 신경을 참 많이 썼고요. 썬바이저는 조금 도톰하면서 바깥쪽에 클립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있고요. 거울은 이제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대신에 LED 조명은 거울 커버랑 고급스럽게 연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SS 콜 포함되어 있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기는 한데 투명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거울의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광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는 좋은 편입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조수석은 기본 전동만 들어가고 포웨이 럼버 서포트는 빠져 있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 적당하고요. 유리는 뒤쪽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에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위쪽으로 올리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두껍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만큼 안전하겠죠. 가운데 턱은 낮게 깔려 있어서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확보가 좋고요. 시트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굉장히 좀 편안했고요. 헤드레스트는 가운데 좌석까지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고 폭신폭신해서 아주 이 뒷목이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잡아당겨 보면은 암레스트 위쪽에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으로 자리합니다. 승하차가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별도의 브라켓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테이블 같은 것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세미 버켓 타입이라서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4존 컨트롤은 아니고 운전석, 조석 그리고 뒤쪽 이렇게 통합으로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되고 통풍 시트는 없고 이렇게 터치 타입인데 꽤 민감도가 좋은데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60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줍니다. 시트백 포켓은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오픈R이 처음에 그랑콜레오스에 나왔을 때도 되게 좀 참신했는데 여전히 참신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조수석에서도 올곧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스티어링 휠은 필랑트의 외관 디자인과 그 일체감이 너무 좋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잘 어울립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그랑콜레오스 대비 전장이 좀 많이 길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담감을 느낄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조금 더 낮고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 전장을 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직렬 4기통 1.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은 150마력에 25.5kg 펄스미터의 힘을 발휘하고 전기 모터는 100kW에 320Nm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60kW에 180Nm, 토탈 시스템 출력은 250마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경우는 제법 좀 든든하고 두둑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3단 멀티 오토라고 해서 일반적인 클러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이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비 훨씬 더 폭넓게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는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약 75%를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주행을 좀 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주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도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EV 모드 커버리지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은 아주 좋고요. 1.64kWh급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전기 모터를 돕는 내연기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비게이션이 T맵이라서 되게 익숙해서 편하고 좋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HUD도 증강 현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물론 메인 디스플레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딱 자리하고 있고 이 안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그 최신 디바이스들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향 관련 부품과 이 쇼크쇼버 셋업이 기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상당 수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메이커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많은 부품들이 바뀌고 보강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민감하고 민첩하고요. 텐션이 더 찰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위 트림 모델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나 내장에서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이 주행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승차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고 안정적이면서 제 스타일에는
그랑 콜레오스의 그 느낌보다는 이 필랑트의 요 하체 세팅이랑 스티어링의 셋업 조화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CMA 플랫폼의 확장성은 뭐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이미 검증이 됐는데요, 필랑트가 그런 부분에서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5.1km고요 도심에서는 14.7, 고속도로에서는 15.5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16에서 17km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고요. 제 평상시의 운전 스타일로 그냥 AI 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에는 18km대 초반을 꾸준하게 유지해줘서 이 메이커 측에서 너무 소심한, 너무 좀 보수적인 기준의 이 도심 주행이나 복합 연비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연비가 아주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참고로 시승할 때 제가 4일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은 38에 맞춰 놨고요. 앞뒤 모두 이중 접함 차음 유리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도심 주행을 할 때도 주변에 이 차량이 조금 시끄럽거나 주변이 뭐 공사장 같은 데 지나가더라도 소음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차량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개인적인 이 오너 취향마다 포인트를 주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필랑트 선택하시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되게 조용하죠. FOTA라고 해서 Firmware Over the Air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요, 차량 제어의 80% 이상, 85%인가요? 80% 이상 대부분을 이 원격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차량들을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들도 다양한 이 소프트웨어들의 업데이트가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소비자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르노가 발빠르게 잘 대처해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업데이트는 중요하니까요. 원박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 기계식이랑 전자식 브레이크가 통합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랑 콜레오스 대비 체감이 딱 되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작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또 부드럽게 조작을 했지만은 차량의 제동 성능은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강한 담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심주행뿐만 아니고 이 고속도로에서도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너링에서의 느낌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 대비 낮고 넓어진 스탠스 뿐만 아니고 이 무게 중심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조금 더 낮게 내연기관 대비 깔려 있어서 그랑 콜레오스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계치가 조금 더 높다고 그럴까요, 체감상?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코너링에서는 다분히 전륜구동 차량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스티어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제어하기 어렵거나 다루는데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참 르노가 스마트하게 대응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맥펀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이 조합에 있어서 르노는 타 브랜드 대비 상당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차량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AI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생각보다 분명했고요. 특히나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 조금 애매한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에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게 에코구나, 이게 컴포트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으신 분들은 AI 모드 놓고 다니시면은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에 하부에 이 흡차음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20인치에 이사 오면은 타이어 스펙이 조금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발생하는 이 기분 나쁜 소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억제 같은 것들이 참 만족스러웠다라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봅니다.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움찔하면서 유연하게 그리고 좀 묵직하게 반응을 해줘서 든든함이 좋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동작하게 되면 차선 유지 보조랑 조향 보조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연동해서 작동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아주 잘 잡아줬고요. 앞차와의 거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잠깐 내려놨는데요, 이 토크 스티어 방식이 아닌 터치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 민감도 같은 것들도 좋았고요. 적절한 시간을 이 조향 보조가 유지해 주니까 잠깐 주의 환기용으로는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다고 이 스티어링을 놓고 이 첨단 기술을 만끽하시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데 국내 법 제도 상에, 법규 상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핸들을 잡으신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주의 환기용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거울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전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야간 시야가 밝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개가 좀 많이 끼거나 또는 온도차가 좀 큰 경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카메라가 좀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죠. 곧 발전하겠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의 이 자세 제어라든가 안정감도 만족스러웠고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5.5km인데요 100% 고속도로 주행, 저는 AI 모드를 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연비는 15km 후반에서 16km대 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에코 모드 놓고 평상시에 제 운전 스타일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16km대 중반에서 17km 초반에 고속도로 실연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예전 하이브리드 대비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빠른 이 반응과 그리고 토크감이 쭉 잡아당겨주면서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아주 좋았는데요, 약 1.7톤 정도로 제가 공차 중량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무게의 차량을 빠릿빠릿하고 민첩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하면 이 친환경적인 느낌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어떤 이 달리기 성능이라든가 이 킥다운을 했을 때의 빠릿한 이 순발력이나 이 빠릿빠릿한 느낌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쉬웠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말끔하게 해소가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로백은 약 7초 후반에서 8초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밟아보면은 제 생각에 8초 초반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이 추진력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뭐 가솔린, 2륜, 4륜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 시승을 해 봤는데요, 같은 구간에서 이 뒤쪽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의, 평상시엔 안 그러거든요. 뭐 도심 주행 때도 괜찮고 이렇게 도로 여건이 괜찮을 때는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특정 주행 조건에서 이 뒤쪽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동일한 구간을 지나가 봤을 때 이 필랑트에서는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셋업 자체가 부품도 많이 개선됐고 동일한 부품에서의 세팅 값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특유의 그 약간 저는 좀 거슬렸거든요. 르노 그랑 클레오스 시승할 때 그 부분이 잡혀서 확실히 좀 좋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면 보시고 보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켜놓은 상태라 차선 유지 보조랑 조향 보조가 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지금 이거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제가 보타가 필요해서 제가 흔드는 게 아니고 차량이 이 차선 유지 보조 때문에 전자로 제어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탁탁탁 쳐주고 있는 거라서 보타가 많아서 뭐 좀 불편한 거 아니냐, 보기에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움찔움찔하는 거 아닙니다.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사실 시트거든요. 허리가 불편하거나 허벅지 부분이 조금 좀 무겁게 받치거나 뭐 이러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 시트라고 해서 앞좌석에서는 이게 진짜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가 이 정도까지 편안함을 줄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등도 아주 편안하게 잘 잡아주면서 받쳐주고요.
안장 부분의 텐션이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도 제 체형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 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요. 바깥쪽에 거울 위치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트여 있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은 적당히 차량이 이렇게 대시보드가 몸을 감싸주고 있는 듯한 느낌, 안정감도 주면서도 개방감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일 수 있겠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터널 안에 지금 어두운 곳에서나 야간에 운전할 때나 터널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최근 트렌드에 맞게 화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실내와의 조화도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밤에 괜찮죠? 클러터에서 아쉬운 점은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게 보여주는 점은 참 만족스럽고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클래식한 이 투서클 타입의 그래픽이 추가돼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연결성 같은 것들이나 연동은 참 좋았는데 그 투서클 그래픽이 아쉬웠어요. 저는 스티어링 휠 센싱은 마치 이 터치식 같았는데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 토크 스티어 방식인 것 같아요. 터치 굉장히 좀 민감한 토크 스티어 방식인 것 같습니다. 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지나 이 국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4륜 모델, 가솔린 4륜 모델의 밸런스가 르랑 콜레오스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도 물론 이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4륜이 있었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필랑트에서도 그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이 정도면은 다루기 쉽고 약간의 한계치를 조금 더 높여서 운행을 해 보더라도 크게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전장이 길어지고 조금 더 이 그라운 컬리오스 대비 무거워진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확실히 한 단계 한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체감이 딱딱딱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기존의 르노 그랑 콜레오스 오너분들이 시승 딱 해보시면은 차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좀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코너링에서 이 스티어링을 조작해 보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조금 강하게 밟아 봤을 때의 반응이 꽤 괜찮거든요. 이 차량이 폭도 생각보다 조금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좁은 도로에서는 약간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20인치 휠 타이어에서 이렇게 막 울렁울렁하고 파여있고 금가있고 이런 도로 다녀보거나 과속방지턱 이렇게 넘어보면은 매끈매끈하게 잘 걸러줍니다. 이 셰시 강성도 높은 편이고 서스펜션의 셋업 자체가 기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 3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만족도가 아주 좋은데요.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이 리바운드 되는 텐션이 뒤쪽에서 좀 말캉말캉 하면서 빠릿하게 움직여 주니까 보통 저 정도의 빠릿함이면 약간은 하드하다, 좀 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경계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줘서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승차감이요. 짧고 조금 높은 과속 방지턱을 세게 넘어 보더라도 차가 잘 걸러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분들을 만족시켜 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네, 이상 르노 필랑트 에스프리 알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